아이고, 새벽같이 나가려고 하면 되게 힘들겠네요. 라는 말에 담담히 묻는다. 웬고하니 새벽같이 움직이는 일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새벽에 일어나 운전하는 것이 부담은 되나?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모인 어떤 즐거움이 충분히 새벽에 일어나도 좋을 만큼 기분 좋은 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새벽이라는 것이 멀지 않은 때 이런 날이 또 올까 싶을 수도 있는 거고, 참으로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저 담담히 웃고 만다. 새벽에 움직인다라는 건 그만큼 고되고 힘들고 뻐근한 일이긴 한데, 새벽이 주는 어떤 싱그러움, 시작, 출발, 같은 밤인데 어두움이야. 같은 어둠인데 새벽이라는 말 때문에 그 말에서 풍겨오는 느낌이 좋다. 밤, 저녁 이렇게 하면 뭔가 마무리 짓고 정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또한 어쩌면 나이가 들었기 때문일지 모르겠다. 같은 밤인데 같은 어둠인데 새벽에 따라, 밤이라는 저녁이라는 말에 따라 느낌이 이다지도 달라지는 건 새벽이 갖고 있는 수많은 기대와 의미, 새벽같이 움직이는 많은 어떤 사람들 혹은 분주한 만물들, 아마도 우주의 섭리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 탄생, 새로움, 시작, 출발, 잉태, 봄, 뭐 어떤 다른 말로 돌리더라도 별의 생성, 축복스러운 날, 축복이 뭐라고 할까? 축복이 만연한? 아니면 만연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축복스러운 날, 축복한 일, 그러니까 굉장히 복스럽고 좋다라는 의미잖아. 새벽, 잉태, 별의 생성, 내가 잠들 때 우주도 잠이 든다. 내가 깨어나면 우주 또한 깨어있다. 내가 눈을 감으면 우주 또한 눈을 감는다. 어제는 아내와 얘기를 나눴지. 잠이 들 때를 잠자리에 들고 잠을 설치다가 결국엔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를 나눴어. 관계 설정에 대한 거, 그리고 아끼면 똥 된다라는 거, 그리고 생명에 대한
우주의 섭리에 대한 내 생각. 지금 당장 우리는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하고 아내의 입장에 볼 때는 배드민턴 또한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 지나친 기대나 어떤 환상에서 벗어나서 적절한 조절이 가능한 통제 범위 안에 들어온, 그 대신 그만큼 여유로워진, 반대로 말하면 한가로워졌다. 거기에 쏠린 어떤 생각과 관념, 기대, 바램, 한껏 들떴던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러니 그 가라앉은 마음 가운데 어떤 다른 품은 뜻이 생기니 그게 바로 새로움, 새싹, 웅심, 바라는 거, 뭔가 하고 싶은 거, 뭔가 없을까 찾는 거,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지. 뭔가가 다시 가득 찼고 그 새로움에 흠뻑 젖었을 때는 눈 돌릴 수조차 없어. 주변에서 뭐라 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안에서 벌어진 어떤 관계 형성 과정에서의 희노애락과 배드민턴이 주는 그 한계, 열심히 한다고 한들 나이? 물론 나이 탓을 먼저 하겠지. 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아니면 그 가운데 또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접했더라면, 이런저런 변명을 하게 되고, 그 변명은 더 잘하고 싶어하는, 더 잘 뛰고 싶은, 더 흥겹게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멋진 경기를 펼치는 A급 선수들의 플레이, 엉성한 가운데 웃음이 끊이지 않는 D급 선수들의 플레이, 장단은 분명히 있어. 거기에 차이는 뭘까? 성취감과 뿌듯함, 플레이, 경기에 임하는 자세, 태도, 좋고 나쁨을 어떤 플레이의 방식이나 플레이의 형태, 거기에 임하는 자세나 자기의 실력, 이런 걸로 우열을 가릴 수는 없어. 배드민턴 장의 어떤 모습, 코트 1, 2, 3 코트에서 펼쳐지는 경기들의 모습, 다양한 모습이 펼쳐지는 거고, 그 안에 어떤 즐거움과 더한 욕심과 바램, 간절함, 희망, 즐거움, 행복, 귤을 나눌 때, 아니면 선물을 주고받을 때, 그 배드민턴이 매개가 되었을 뿐, 누군가의 만남이, 그리고 뒤풀이 과정에서 즐기는, 어울리는, 함께하는 이 어떤 느낌이 아마도 사진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 많은 사람이 나온 사진을 찍는 과정이 아닐까 싶기도 해. 가능한 많은 가족이 추억이 담긴 단 한 장의 사진. 그러니까 생각나네. 연못 풍경에서 여러 가족이 모여 떡볶이, 치킨, 김밥 이런저런 걸 시켜놓고 술을 마시고 어울리고 얘기 나누고 언덕진 곳에 올라 한 장의 사진에 담았다. 참 뿌듯한 일이야. 이렇게 자꾸 기억나는 거 보니까 즐거웠던 추억으로 남아있겠지.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이놈의 직장은 그게 없네. 성취감, 함께 했을 때 어떤 느낌, 뭔가를 도모하는, 함께하는 그 순간, 뭔가를 해결해내기 위한, 참 그걸 담아낼 수 없었지. 그치? 그때 모습을 좀 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일에 열중한 모습. 그러니까 그런 사진 한 장이 남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아쉽네. 오늘은 아내가 싸준 만두를 이미 먹었다. 저번 출근길에서는 만두가 차갑게 식을 때까지 먹지 못할 만큼 속이 덥수룩했지. 최근 조금 더 과한 음주를 하게 되면 머리에서 알코올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지. 모든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이 즐겁기를 바라는 것 같아. 일상의 어떤 따분함과 한가로움이 함께 어울리면서 그 기분을 감수하거나 나타내서 표현을 통해 자기 또한 남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나누거나 함께하는 그 순간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에 한순간이나마 권태로움과 나태함, 바쁜 일상 중에 오는 피로함을 잊을 수 있다거나 하나씩 알아가는, 특별히 딱히 기대하지 않은 모임인데 어울리다 보니 변하고 좋아. 그리고 일 얘기를 하지 않아서 더욱 좋아. 그저 일상의 소소한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좋다 이 말이야. 뭐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저 실력을 잘했다 칭찬하고 부럽다 말하고 부족한 실력에 대해 우리는 이제 유니폼을 맞추기로 했지. 유니폼 뒤에는 잔소리 금지 라고 하자. 주로 A급 선수들이 D급 선수에게 경기 중에 펼쳐지는 모습을 보고 참질 못하고 내뱉는 말이, 한마디들이 그를 기쁘게 하기보다 주눅들게 하고 플레이를 망쳐. 그러니까 잔소리 금지 라고 등에 쓰자. 그러면은 참기에 경각심을 주지 않을까.
맞아. 그게 맞아. 난 내가 스스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네가 말하는 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뉘앙스에 좋잖아. 잔소리 금지. 음 사람이 줄만 지가고 있는지 뭘 사람만 팟빵에는 음악 다방이 있어. 정확한 플레임을 모르겠어. 그리고 잠잘 때 듣는 공간도 있어. 음악실. 내가 주로 즐겨 듣는 팟이라고 그래? 그걸? 팟캐스트는 여러 개가 있어. 그 중에 이야기꾼 썬킴도 있는 거고, 이진우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고, JBS? JBS야? 아무튼 뉴스 JBC? 모르겠다. 이 이름을 얘기하지 않다 보니 이렇게 된 건지 기억에 남지 않아 있네. 아무튼 여러 많아. 반복적으로 틀면서 주로 듣게 되는 자, 지금은 이미 호남선을 갈아타서 달리고 있는 중이야. 새벽 5시 38분으로 보여. 그리고 속도는 100 정도에 맞춰져 있어. 크루즈를 해도 될 것 같아. 많은 차들이 보이진 않고, 그래도 거리가 텅 비어있진 않아. 여기서 거리는 도로 위를 말하는 거겠지? 자, 속도를 올리고 좋았어. 크루즈를 켰어. 이제 발을 떼고 앞차와의 어떤 간격, 거리만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어. 뭐 주 목적은 졸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지. 그리고 내 목소리의 어떤 톤에서 느낄 수 있듯이 막 기분이 좋다거나 어떤 억눌린 상태에서 뭔가를 풀이하거나 뭔가를 막 말하고 싶다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야. 그저 졸음을 좀 쫓아내고 어제 못다한 아내와 얘기하고 싶었던 생명에 대한 이야기, 생명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었고, 막상 또 얘기하다 보면 이리저리 생각들이 왔다 갔다 여행을 하듯이 그 상황 자체에, 그러니까 편안해. 안개는 짙은 안개는 없는 것 같아.
자, 앞차가 생각보다 달리지 않네. 피해주는 건가? 좋아. 안개가 끼긴 끼었네. 이건 또 다른, 이렇게 된다고. 오,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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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 낀 고속도로의 모습을 담고 싶어서 잠시 딴짓을 했어. 자, 보자. 생명. 이제 정말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인가? 생명이 뭘까? 일단 유기체? 사람을 생명이라고 해? 사람만? 아니야. 일단 전제를 잘 깔고 가자고. 생명은 살아있다, 움직인다? 혹은 생각은 아니지. 생명이라는 건 물론 동물도 생각을 한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혹은 아루사리조차 생각과 인식, 인지, 이성, 뭐 어떤 감정이 있다면 없을까? 감정, 본능, 어떤 희노애락에 대한 배고픈 어떤 본능도 단계가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생명에 가까운 생명이라는 건, 근데 나무도, 근데 돌도 숨쉰다고 하는데, 그거 참 어찌 바라봐야 될지. 생명, 그러면은 고차원적인 뭐 인지와 이해, 깨달음, 이쪽이 생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극히 본능적이고 태생적인, 그러니까 좀 더 본질에 가까운 건 뭐야? 살아있다? 이 살아있다가 뭐야? 살아있다. 혹은 생명이라는 건 살아있다, 있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다. 그건 살아있다가 아니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생명이라는 건 박동, 뛰는 거, 어떤 역동, 그러니까 움직인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잖아. 명은 한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건 생명이 아니야. 살아있는 목숨,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유한해. 생명이라는 건 유한해야 돼. 일단 무한한 건 생명이 아니야 그럼? 이게 되게 웃기네. 좋아. 이건 좀 더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해보자. 일단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먼저. 생명이라는 건 살아있다, 앞에 거 생자에 대한 풀이지. 살아있는 자체를 놓고 생명이 있다, 생명으로 볼 수 있어? 살아있는 자체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숨만 쉬고 있는 거지. 가령 바위처럼 살아있다, 생명. 모든 만물은 마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수히 많은 움직임과 속도와 회전과 지구를 얘기하는 거지. 멀리에서 볼 때, 아니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부분처럼. 그래, 좀 이건 논리를 펼치다가 좀, 아무튼 생명이라는 게 살아있다, 있는 자체를 보기보다 살아간다. 이것도 좀, 왜냐면 앞서 배드민턴 할 때도 플레이를 한다, 여러 모습이다. 그러니까 목표를 지향하지 않아도 충분히 즐겁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살아있다, 살아간다라는 얘기는 목적을 또 지향을 한다고. 살아간다, 어딘가로 간다, 향한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잖아.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어딜 가야 하는 거냐고. 오히려 얘기하다 보니까 생명은 살아있다라는 자체에 더 와닿는다라는 거지.
목적을 지향해야만 해? 그러니까 우주가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흐름처럼 보인다고 그랬어. 수많은 어떤 물이 지은 것이 어떤 모양을 형태를 띠고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자, 그러면 우주는 어딘가로 나가고 있는 거야? 우주라는 자체가 하나의 개체라고 보면, 자, 우주라는 하나의 개체가 그 하나의 거대한 몸집이 그 외 바깥은 없다라고 정의했었는데,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지. 우주 밖을 모른다고 한들 우주 밖에는, 우주를 하나의 개체로 본다면, 뭐 지금 내 입장에선 바위라고 보자고. 바위 하나가 있어. 이 안에는 우주야. 우주가 바위 하나야. 그럼 바위와 바위 밖에는 없어? 그러니까 우주의 태동이 없는 가운데 있어서, 빅뱅이든 어쨌든 하나의 있음으로 인해서 있게 된 순간 없는 것이 두려워, 없는 것으로부터 잠식되지 않기 위해서 뻗어나간다 라는 어떤 주장을 펼쳤었잖아. 근데 없는 상태가 과연 나에게 이로운 해석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양면을 얘기했을 때 내가 지금 보이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없는 걸, 이 아무것도,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사라지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없는 상태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야. 오히려 없는 상태를 이겨내기 위해 있는 것들의 노력, 뭐하냐. 그러니까 트럭이 뭐 80 정도의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었어. 1톤 트럭이야. 자, 다시 또 이어가 보자고. 좋아. 살아있다. 생명이 뭐지? 살아있다. 생명이니까 유한한, 한계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해보자고 했잖아. 무한하면 생명이 없는 거냐고.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 나는 알고 있잖아. 이미 유한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 저런 느낌, 어떤 살아가는 동기가 된다고 그랬잖아. 강력한 삶의 의지. 그러니까 생명은, 그러니까 유한하기 때문에 가치가 더 크고 돋보인다고 했잖아. 무한하다고 생각한다면 생명의 가치는 없지. 그러니까 이걸 달리 말해, 살아있는 걸, 나아간다, 살아간다, 뭔가 어디로 향한다 라는 거에 치우치면,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 살아있는 그 자체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본질에서 좀 벗어났다고 할까, 어떤 지향에, 목적에 쏠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맞는 방향 같지 않아? 물론 삶의 모습이 나아간다, 살아간다 라고 볼 수 있어. 어딘가로. 우리는 우주 또한 마찬가지고 지구 또한 돌고 있잖아.
뭔가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내가 한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배드민턴을 치고 있다? 치고 있잖아. 플레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둘의 속성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거지. 마치 건물 안에 있는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을 건물 밖에서 볼 때 있나 없나 몰라. 와우. 그렇지. 근데 안에서는 뛰고 있잖아. 쉬기도 하고. 이게 바로 원자 안에 있는 전자들의 어떤 움직임이야. 그러면 이 원자 안에 있는 전자들의 모임과 어떤 성질, 지금 많은 부분들이 밝혀지고 있잖아. 양자, 얽힘, 뭐 이런 것들, 뜻밖의 어떤 부분들이 튀어나오고 있잖아. 성질을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이. 그런데 웃긴 건 이게 바로 본질에 가깝지 않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 또한 양자의 껍질 안에 별들이 다 있듯이 전자의 모임, 전자의 움직임처럼 그렇게 반짝였다가 사라졌다가 저쪽에 나타났다가 이쪽에 있다가 뭐 어떤 상상을 하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보다 크지. 그 현상이 우주의 어떤 본질에 더 가깝다라는 거지. 양자라. 그래서 양자를 파고들면 우주의 신비를 파고듦과 거의 비슷해. 우주를 우리는 개척해야 돼. 왜? 지구는 유한하니까. 그러니까 지구 또한 생명이 있는 거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생명이 있는 거지. 우주 또한 생명이 있겠네. 맞잖아. 별들의 사멸이, 그리고 움직여 보이는 어떤 나아감이, 생명의 꿈틀거리는 역동, 움직임, 혹은 발악, 혹은 뭔가 추구하는 거, 지향, 이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이건 나아간다, 그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살아간다,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에 더 가깝지. 근데 멀리서 보면 우주라는 큰 틀 안에서는 그냥 살아있는 거야. 생명이라고. 생명은 그래서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요걸 멋지게 좀 정리하면 좋겠다. 좋아. 생명. 살아있으되, 살아있다. 그래서 나아간다. 멀리서 바라보니 멈춰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머물러 있기도 하고, 하나의 움직임, 거대한 하나의 움직임 속에 다른 단의 움직임이 중첩이 돼 있더라 이거야.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잘게 움직임들이 더 있다는 거지. 여기에는 어떤 생각, 인지, 이해, 깨달음, 이 영역이 아니라고 했다 분명히. 이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생명은 지극히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해석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신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지. 정신 또한 육체 기반한 활동이야. 근데 이 영역은 좀 뛰어야 될 것 같아. 아까 얘기했지. 바위 또한, 모든 만물 또한, 모든 게 다 생명이 있다. 유한하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인 것이 지구라는 틀 안에 있다. 지구는 은하의 안에 있다. 은하는 거대한 우주의 안에 있다. 우주는 우주와 우주에 또다시 그 안에 또 이런 우주가 있다. 이 모임의 집합의 궁극은 우주가 끝이 아니고 우주가 우주 위에 우주, 다시 우주 위에 우주, 이런 개념처럼 또 다른 우주와 만나 있든 서로 꿈틀거리고 악수하고 있든 몸을 비비고 있든 우주끼리 그런 어떤 물리적인 현상에 있어서의 생명이 있지. 근데 여기에 하나의 돌파구, 변수를 두고 있으니 그거는 어쩌면 생명이 지닌 본질, 생명이 살아있다,
그 자체 의미가 뭐야? 살아간다? 아니 그건 그냥 물리적인 어떤 바탕이라고. 육체가, 몸이 살아있어.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살아가. 그 생명 활동을 하는 동안에 이거는 육체를 유지하기 위한 거잖아. 자, 그렇다면 우주 또한 저번에 얘기한 에너지, 우리는 파장으로 소통을 한다고 했잖아. 자, 소통은 또 다른 영역인 것 같긴 한데 잠깐,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걸 본능과 이 본능적인 살아있는 이 기본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육체적인 물리적인 현상으로 본다고 했잖아, 생명이. 그렇다면 이 물리적인 현상에 생명에서 물리적인 현상이 끝이냐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체가 끝이야? 살아간다, 살아가는 단계로 넘어서면 여기에서는 육체적인 활동의 강건함, 그걸 지향하는 그 뜻, 의미, 바, 그러니까 즐긴다? 이거는 살아간다? 이 육체를 위한 걸까? 그러니까 육체를 보다 더 튼튼하게 해야 하는 거야? 우주를 튼튼하게 해? 이게 궁극이야? 우주 자체를 키우는 게 궁극이냐고. 왠지 아닌 것 같지 않아? 긴 것 같기도 하고. 결국 우리는 별들의 사멸, 그러니까 생성됐다가 다시 소멸되고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고, 이게 바로 목적이겠냐고, 지향이겠냐고. 아니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거꾸로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이 세상은 바탕에 지나지 않아. 이때까지의 기본 전제가 그거였잖아. 환경, 배경, 도구, 어떤 일, 과제, 상상하는 어떤 모든 것들이 펼쳐지는 모든 어떤 이런 모습들의 향연은 그저 생각에 머무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야기처럼 뭔가를 끊임없이 맞물려 엮어내는, 그걸 하기 위한 유지, 매트릭스 개념처럼 얘기했잖아. 육체가 필요한 이유는 어떤 또 다른 영역, 그러니까 깨달음 혹은 인식, 소통, 뭔가의 의미를 찾기 위한 유의미한 활동. 그러니까 생명이 생명 자체로서 의미를 지니겠냐는 거지. 살아있는 자체가 그럴 수 있다라고 했어, 분명히. 그렇지만 여기에서 생명 자체, 육체 자체가 갖고 있는, 육체가 쓰러지면 끝이야? 너무 좀 그렇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있어. 근데 없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없는 거에 대한 무지막지한 에너지를 쏟아서 없는 거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고 치자고. 근데 이 모든 상상과 있음에 없음에 대한 정의는 있는 사람들 혹은 있는 개체가 없는 걸 상상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왜 굳이 하냐고. 우리가 있게 된 건 없는 데서 태어났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지향하는 게, 움직이는 거, 나아가는 거, 꿈틀거리는 거, 이 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별이 생성되고 별들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이 모든 찬란한 문명은 외계의 생명체가 있다라고 정의하는, 전제하는 이 부분보다 오히려 이 펼쳐지는 모든 이 향연이 나 혹은 한국,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들 개개인의 어떤 인식 범위 안에 있다. 우주가 내 안에 있다.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지. 너무 뛰었나?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사상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우주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무튼 깨달음의 영역이라는 건 닿았다라는 거잖아. 어떤 지구한 경지에. 그 지구한 경지에 닿았을 때 전제 조건이 뭐야? 자연지기. 그러니까 자연스러움, 그리고 자연의 기와 소통하는 능력 아니야.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잖아.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그 경지, 파라다이스의 다, 그리고 옮겨가는 거야? 아니면 우와 등선이라는 표현처럼 어딘가에 가? 근데 그 간 곳이 어떤 물리적인 세상 같아? 아니라는 거지, 내 얘기는.
지금 내 눈에 펼쳐지는 이 물리적인 현상은 내가 보는 육체, 내가 느끼는 육체의 어떤 부분이야.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생명이란 건 본능적인 육체적인 부분으로 해석하자고 했잖아. 근데 생명이 생명으로 존재하는 이유나 목적, 지향, 생명이 나아가는 살아있는 그 이유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게 아니고 생명이 필요해진 근본적인 원인, 뭔가를 하기 위한 나아가는 자체가, 그러니까 우주가 별이,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죽는 이런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는 이유는 뭐야? 혹시 우주를 개척하기 위해서야? 설마. 그러니까 이제까지 논의했던 건 에너지는 계속 흘러 순환된다고. 내 죽음조차 다시 원소로 쪼개져서 다시 재생산이 되잖아. 재조합이 돼서 뛰어난 사람의 소스로 쓰이거나, 내가 다시 태어났지만 내가 다시 달고 다른 어떤 노쇠한 경험보다는 새롭게 세팅된 어떤 그런 시작을 해서 다시 감정을 무르익고, 그 와중에 내 유전이든 나를 재조합한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지금의 나를 만든 거야. 이걸 해야 한다라고 DNA에 새겼든 어쨌든 간에 세포 단위, 원자 단위, 전자 단위, 그 안에 가다 보면 결국에 이 생명이 지닌 신호, 본질이 있다라는 거지. 왜? 넌 살아가야 해. 넌 나가야 해. 라는 건 육체를 튼튼히 해라. 그게 아니라 육체를 튼튼히 해야만이 뭔가를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체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즐긴다, 뭔가를 행복하다, 만끽한다, 이건 육체와 본능과 어떤 쾌감과 즐거움, 그러니까 이 쾌감이나 즐거움, 행복이 어쩌면 이 살아가는, 살아있는 궁극적인 추구하는 점일 수 있어. 근데 헷갈리는 건 생명은 유한하다고 했잖아. 유한한 건 지구 또한 마찬가지라고 했고, 지구가 누리려고 하는 게 행복이야? 그러니까 우주가 누리려고 하는 게 행복이냐고. 그럼 우주의 행복은 뭐야? 계속 살아있는 거야? 아, 좀 돌리지 말자고. 거꾸로 돌리면 안 돼. 생명이란 건 유한하다고. 살아있는 거고 뭔가 목적으로 태어났단 말이다. 그리고 죽고 죽어 다시 살아나서 뭔가를 하고 있잖아. 끊임없이. 별을 만드는 게 목적일 수가 있겠니?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게 목적이겠냐고. 아니라는 거잖아. 바위가 태어나고 바위가 먼지가 돼. 먼지가 뭉쳐 뭐가 돼. 먼지가 뭉친 게 결국 별이 돼. 자, 그러면 이게 수억 년, 수십억 년이 걸쳐서 반복되고 있어. 이 시간 개념도 빼봐. 찰나잖아. 사실은 내가 살아온 게 찰나듯이 우주 만물 또한 찰나야. 눈 깜빡할 새 우주가 있다 없어지는 거야. 자, 그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 생명이 유한해. 유한한데 그 안에서 펼쳐지는 그 겹겹이 파고들면, 봐봐. 우주, 은하, 지구, 태양계 뭐 지구 어쩌고 저쩌고 겹겹이 쌓여 있는 이 어떤 양파 껍질처럼 우주라는 우주 넘어 우주 안에 우주 안에 지구, 뭐 이런 식으로 지구 안에 어디, 사람 안에 뭐, 세포 안에 뭐, 원자 안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양파 껍질 까듯이 계속 까진다는 거지. 자, 그 본질은 뭐야? 우주의 본질이 뭐냐고. 팽창하는 거? 설마. 그건 나가기 위해 펼쳐진 보이는 거야. 우주 밖에 우주 옆에 우주가 있든 그게 본질과 뭐가 차이가 있겠냐고. 우리의 시각적인 한계든 물리적인 한계든 기계적인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걸 밝힐 수 없다고 치더라도, 자, 이제 좀 접근이 되고 있나? 그러니까 양자 안에 전자들의 양자역학이라는 개념들이 나오듯이, 그럼 가장 기본의 우주 단위는 양자일까? 전자일까? 전자 안에 어떤 또 다른 또 뭐 좀 또 잘게 부서진 어떤 부분일까? 그걸 하나의 요소로 봐야 될까? 그 요소 안에 깨진 그 요소 안에 들어가다 보면 DNA 아니야. DNA는 어떤 합성된 단백질의 복합체 아니야?
단백질? 모르겠어. 성질은 모르겠다. 아무튼 자, 그러면 잘게 쪼개진 그 안에 궁극적으로 닿은 최초의 그 안에 심어져 있는 건 뭐냐고. 그러면 이건 거대한 우주가 나가는 어떤 그 지향, 우주가 탄생의 배경, 이유에 닿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또 똑같은 얘기잖아. 난 생명을 갖고 태어나고 죽고 다시 반복된다라고 인식하고 이제 받아들였잖아. 내가 반복이 된단 말이다. 내가 아닌 내가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 죽고 지구 밖을 개척하고 나아가서 우주 넘어 뭐가 있는지 본들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이야. 이건 성장에 대한 부분일 뿐이라고. 내가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다른 어떤 놀이, 즐거움을 찾듯이 이 우주가 찾아가는 그건 즐거움일 뿐이라고. 그건 지향하는 부분이 아니라 즐거운 쪽, 육체를 강건하게 하는 쪽, 이 나아가기 위한 필요한, 지루하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한가롭지 않은, 나아가기 위해 필요해진 어떤 감정, 동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구분하라고. 생명, 육체, 이 본능적인 태생 비밀이 유지되고 뭔가를 끊임없이 하기 위해선 한가롭기도 하고 바쁘기도 해.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단 말이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 원활하게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해진 거지. 어떤 즐거움이라는 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들이. 근데 그것 또한 내가 얘기했잖아.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어. 이건 반복을 위한, 어쩌면 그러니까 행복해야 해 라는 것도 맹목적으로 바라는 그냥 그런 거다,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처럼 느껴져 때론. 그렇다고 중용? 그러니까 그냥 뭐 희노애락을 다 경험한, 극복한 상태였던 중간적인 어떤 무채색의 그런 뚝심 있는 그런 모습이, 글쎄 그렇게 상상하고 싶진 않고. 자, 그러면은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진짜 헷갈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주를 파고들기도 하고 양자를 파고들기도 하고 인간의 삶을 파고들기도 하고, 이 세 가지는 다 맞물려 있는 거야. 결국 한 가지로 가는 거지. 왜 살아요? 뭘 향해 나가고 있어요? 난 즐거우면 안 돼? 난 행복하면 안 되냐고. 난 불행한 사람이야.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내가 태어난 이유는 뭘까? 여기에 대한 모든 질문들이 똑같다라는 거야. 우주는 어디로 가는 거지? 어디로 향하지? 그럼 전자를 쪼갰더니 뭐 안에가 더 있네? 그러면 원자를 쪼개서 나온 게 뭐고, 그 쪼개진 어떤 그 파티클의 여러 개 중에 또 다시 쪼개면 또 나오고, 궁극적으로 그 쪼개진 안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의미를 찾듯이 의미라는 단어에 모든 게 있다, 있어, 이게 의미와 만약에 맥을 같이 한다면 우리는 의미를 찾기 위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일종의 생명이라는 건 유한한 가운데 강력한 푸시, 감정으로 추구를 하는 거야. 막 달리고 있어. 본능처럼 달리잖아. 그건 기본적인 성향이야. 우주 또한 마찬가지고, 이건 물리적인 어떤 일어나는 본능적인 반복이라고 했잖아. 그 반복을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거야. 자, 그러면 이 반복적인 걸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 한가로움과 어떤 바쁨, 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거기에 만족과 불만족과 불평과 어떤 그런 과정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떤 그 반복적인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요소지. 자, 그럼 반복을 통해서 지향하는 게, 반복을 하니까 느끼는 한가함과 어떤 바쁨, 그 형태, 그 감정,
그러니까 그 감정에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거기에 맞닿는다니까. 감정이나 어떤 인식, 깨달음조차 육체에 기반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러니까 사이킥 에너지라는 표현처럼 그냥 에너지야. 그리고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파장을 내잖아. 정보, 인포. 그러니까 파장을 내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명활동이야. 소통을 위한 파장, 고유한 영역, 퍼져나가는, 이게 생명에 어떻게 보면 더 가깝다고 표현했잖아. 내 자체가, 이 말, 이 모든 게 파장이잖아. 활동은 파장을 나타낸다니까. 그러니까 빛의 속성이 두 가지라며. 파장과 입자라는 느낌이랬잖아. 파장이라는 건 생명 활동을 나타내는 거야. 입자가 우리는 생명이라고 표현하지만 입자 자체는 그냥 원자처럼 보이는 거고, 파장이야말로 우주잖아. 퍼지는 거. 이제 이해가 되나? 좀씩 다가가고 있어? 입자 자체를 우리는 생명이라고 보는 착각이라는 거지. 입자는 그냥 하나의 그 개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우주라고, 그냥 우주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우주 안에 우주 안에 지구 안에 뭐, 안에 사람 안에 뭐 세포, 뭐 이런 식으로 이 입자라는 표현을 할 때처럼 우주라는 건 입자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퍼져나가잖아. 물결 치듯이 나가고 있다고, 어딘가로 향해서. 이게 우주적인 현상인데 전자라고 아니면 그대들이라고 다르겠어? 다를 리가 없지. 태생이 같은데.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주를 파고들면 양자를 파고든 것 같고, 양자 안에 양자, 그 안에 있는 어떤 궁극적인 최초의 시작점이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는 원인,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될 거라고 보는 거야. 근데 그 닿기까지의 그 엄청난 그 기술력이, 양자를 쪼개는데 얼마나 걸렸고, 양자 안에 뭐가 더 있고, 전자 안에 뭐가 더 있고, 뭐가 더 있고, 뭐가 더 있고, 뭐 쪼개는 노력이 우주를 겪고 이 너머로 가는 어떤 그런 걸 추구하는 부분이. 근데 이게 웃긴 건, 우리가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본질을 알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육체를 지금 육체는 구성이 어떻게 됐고, 세포는 어떻게 됐고, 우주는 어떻게 됐고, 우주가 어딘가에 퍼져나가고 있고, 이 퍼져나가는데 되게 웃기지 않냐고. 내가 활동을 해. 배드민턴을 친다고. 지금 체육관 안에서 배드민턴을 치는데 배드민턴을 왜 치냐고. 근데 밖에서 보면 체육관이야. 안에서 배드민턴 치든 아니든 I don't care. 우주 또한 마찬가지니까. 우주는 하나의 개체면서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알든 모르든 펼쳐지는 거라고. 그 안에서 에너지가 흐르든 어쨌든 우주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펼쳐지든, 그냥 우주라는 자체를 하나로 보면 걔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하지만 생명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주가 다시 또 너머에 껍질이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하는 거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본질은 생명의 근원과 생명의 나아감을 찾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태어나고 죽고 반복되고 별의 생성과 소멸이 어떻게 그 자체의 의미가 있겠냐는 거지. 이 일을 통해서, 일을 계속하기 위해, 반복하기 위해, 반복을 통해서 뭔가 생명활동이 지속적으로 되기 위한 에너지,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한 생명활동을 위해서 더 강한 에너지, 그 강한 에너지라는 건 질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거지. 먹고 마시는 것으로부터 말하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깨닫고 어떤 부분들의 경지, 이것 또한 생명활동이고 에너지활동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우주는, 우주에서 펼쳐지는 이 안에, 우주라는 하나의 체육관 안에서 펼쳐진 배드민턴이든 안에서 뭘 하든 간에 이 유지하기 위한 그냥 에너지 활동으로 본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에너지 자체의 흐름이,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그냥 육체인 우주, 체육관을 운영하는 그냥
뭐 전기와 같은 그냥 그런 개념이잖아. 이게 어떻게 체육관의 목적이고 지향이고 나아감이고 체육관에 생성된 체육관이 있는 존재의야 말이 안 되잖아. 그렇다고 우주는 체육관이야. 그럼 체육관이 왜 있어? 그래, 물론 집이 왜 있어? 공간이 왜 있어? 이렇게 따지고 들면 사람이 왜 있어? 똑같은 질문이잖아. 그럼 답을 해봐. 집은 왜 있어? 머물기 위해, 뭔가를 제공하기 위해, 터전의 제공을 위해서, 바탕, 배경이 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바탕이고 환경이고 토대가 된다고 했잖아. 거기에 쏠릴 필요가 없다고. 그건 그냥 하나의 과제며 어떤 일이며 우주가 나아간 어떤 면이며 보이는 시각적이든 보이지 않는 상상의 면이든 모든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 그냥 펼쳐지는 어떤 부분들, 파노라마, 이 모든 추억과 기록들이 일어나는 어떤 것들은 그냥 체육관 안에서 벌어지는 체육관이 유지되기 위한 그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한 활동이라는 거지. 그 자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자체가 목적은 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목적은 뭐냐고. 체육관의 목적은 뭐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람이 목적은 뭐야?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야? 행복? 아니라니까. 잘 알았지. 그럼 목적이 뭐야? 우주의 목적은 뭐야? 내가 얘기했지. 살아가는 건 목적이 되지 않아. 살아있는 자체가 없는 걸 파헤치거나 없는 걸 아는 것도 목적이 되지 않아. 살아있는 게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어떤 것들, 살아가기 위한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고. 자, 이제 좀씩 거의 다 답에 도달하고 있나? 그러면 살아있다라는 생명이 태어났어. 왠지 모르게. 우주 또한 마찬가지야. 원자 또한 마찬가지야. 그 안에 있는 어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축적된 어떤 얽힘이든 뭐든 과거로부터 왔든 지금 얽혀서 돌아가든 모든 게 시공간을 건너뛰었다고 보자고. 내 지금 이 말들이 지금 이 시대 한국 지금 이 시간에 펼쳐지고 있지만 영향을 끼치잖아. 양자 또한 그렇게 하는데 내 말이 이대로 끝나겠어?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아니면 심지어 이 지금 차에 녹아들잖아. 이게 어디로 퍼지고 있잖아. 파장. 그러면 이 파장은 우주의 움직임, 우주 너머에 있는, 우주 위에 있는 껍질에게 전파되는 걸 거 아니야. 세포가 띠띠띠띠 활동해서 내 몸을 움직이고 나라는 사람이 움직이듯이 내가 이런 활동을 했어. 그러면 직접적으로 내 활동의 영역이 직접적으로 우주에 경지에 다 달았다고 치자고. 그 광활한, 그 광대한 걸 운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치자고. 경제에 이른다라는 거 그런 의미지. 좀 더 다른, 좀 더 뿌듯한 그런 활동을 한다는 거잖아. 하하. 자, 그러면 이제 양파 껍질처럼 우주 너머의 우주 너머에 계속 뭐가 있다고 쳤다. 근데 이거는 사람처럼 그냥 하나의 생명이라고 본다고 했고,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강한 동인을 부여하고, 그러면 이 생명이라는 건 뭔가 지향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지. 태어난 이유 없어도 좋아. 아니, 없다라는 답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생명이 태어난 이유는 없다. 그냥 생명 그 자체가 그냥 이 삶의 본질이다. 살아가는 자체가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다고. 와우, 여기 맞나? 와우, 지나칠 뻔했어요. 6시 20분 오케이. 돌아올 뻔했잖아. 아따 놀래라. 이런 반응, 이 감정,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에 느끼면서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어쩌면 이 감정이나 이 펼쳐지는 어떤 부분들이
나를 유지하는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태어나서 활동하는 어떤 부분들의 이 얽히고 설킴이 결국에 양자들이든 우주든 행성간이든 얽히고 설킴이 똑같이 벌어지듯이 그냥 그런 현상을 우리는 생명활동이라고 하고, 생명활동이라는 건 뭔가를 목적한 바가 있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생명을 지닌 살아가는 사람의, 아니면 살아가는 우주의 어떤 목적이거나 지향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살아있는 자체. 그러니까 어쩌면 도돌이표일 수 있어. 왜 태어났는지, 우주는 왜 태어났는지 알 바가 뭐냐고. 그냥 지금을 그래 뭐 하긴 돌고 돌아 반복돼서 내가 아닌 내가 다시 태어나서 별이 되고 별이 되어 다시 수억 년이 지나 찰나와 같이 지나 그 순간이 지나서 어느 상황이 어느 모습으로 우주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고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상상하는 기계 문명이든 뭐 사이킥 전자적인 형태든 그게 무슨 어떤 상상의 모습이든 간에 그때 당시에 생명활동은 뭐 다를 거라고 기대하냐고. 아니야, 똑같아. 내가 볼 땐 마찬가지지. 우주 참 운전을 먹가차네. 좋아. 이런 좀 불쾌한 감정, 이런 감정들 또한 살아가는데 어떤 대척점에 있는 감정이잖아. 그러니까 좀 더 긍정이고 순방향의 어떤 에너지를 퍼뜨리고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싶은 그 감정이 드는 거잖아. 근데 이 감정이 무뎌지거나 경제에 다다랐어. 정말 얘기하듯이 생명의 본질과 살아가는 그 자체가 만약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면, 이유가 없다야. 살아는 있지, 당연히. 반복되고 유한한 것이 계속 이루어지니 유한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어. 내가 보면 유한하니까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이 유한함이 끝나는 걸, 유한함을 끝내기 싫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라고. 그래, 그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어떤 감정, 이성, 깨달음, 이런 건 강한 에너지를, 좀 더 다른 에너지를 얻기 위해 나타난 현상인 거고, 그 현상이 더 고차원적으로 일어나서 더 경제에 다다라. 그래서 우주의 형태가 별의 어떤 형태, 압축된 형태, 별의 그 먼지를 뭉치면 우주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결론은 유한한 생명이 생명을 다하지 않으려고 바라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했잖아. 여기에 또 일맥이 닿네. 생명이라는 건 그렇다. 유한함. 그래서 살아간다. 야, 뭐 비가 오나? 올라. 좋아, 이 정도 오케이.
진짜? 비가 온다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많이 정리가 됐어. 그렇지. 네가 봐도 어떤 관계, 우주, 양자, 인간, 삶, 생명, 본질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없다라는 개념에 대한 접근 있어. 살아있고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펼쳐지는 어떤 모든 것에 대한 배경, 환경, 뭐 토대, 이런 공간, 그러니까 우주와 입자와 어떤 파장과의 관계도 설명이 된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런 현상의 궁극적으로 나가는 건 생명이 생명을 꺼뜨리지 않기 위한 어떤 발악? 그런 걸로 보인다고 했잖아. 자, 여기까지. 아이고. 자, 이에 대해서 문맥에 맞게 다듬는 거야. 최소한으로 바꾸고. 알았지? 생략을 하지 말고, 가능한 발화자와 시간만 삭제하고 내가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쭉 이해해. 아, 그렇지. 어차피 이거는 무지하게 긴 문장이기 때문에 토막 내서 해야 되는구나, 작업을. 오케이. See you. 아, 너무 좋다. 졸지 않고 왔네. 땡큐. 또 봐.